공무원이면 노후는 보장된 거 아니야?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33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큰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 그리고 퇴직 후에는 퇴직연금까지 나오니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엔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생각보다 돈 나갈 때가 많더군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는 줄고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연금 하나만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이 글은 그런 저 같은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뭔가 어긋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혹은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가 불안한 분들께 드리는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본론 퇴직연금 하나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정해져 있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금만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생활이 빠듯해지고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은퇴 후 실패 사례입니다. 사례 매달 230만 원 연금. 처음엔 괜찮았죠. 박정우 가명 65세는 중견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한 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는 연금은 월 약 230만 원. 집도 있었고 자녀들도 독립했기에 노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던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비가 들었고 자녀 결혼식 비용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또 매달 유지되는 관리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고정 지출이 꽤 되더군요. 게다가 친구들 따라 골프며 여행도 몇 번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적금도 깨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이 돈으로 2030년을 어떻게 버티나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교훈연금은 생활의 기초일 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가 아닌 전체 노후 자산관리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례 연금만으론 자녀 지원 못해요. 결국 사채까지 손댔습니다. 김예숙 가명 66세엔 퇴직 후 연금 월 2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고 집도 작아였기에 처음엔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큰아들이 창업 후 실패해 집으로 들어왔고 둘째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죠. 처음엔 아들들 밥 해먹이고 도와주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대출 상환까지 대신해주다 보니 연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카드론과 사채까지 건드렸고 결국 신용불량자 문턱까지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자녀 부양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변수도 반드시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례, 그냥 노년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일자리 찾는 신세가 됐죠. 이성재 가명 67세는 퇴직 후 연금 월 200만 원과 퇴직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퇴직 후 1년간은 유럽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으로 2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월세,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68세에 대형 마트에 입구 안내 직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훈 초반에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체 노후가 평탄한 건 아닙니다. 긴 노후를 마라톤처럼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기초 자산일 뿐 대안소득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분명 은퇴자에게 큰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노후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 생활을 위한 기초소득일 뿐이죠. 문제는 그 외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 의료비, 예상 못한 사건 사고, 물가 상승,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추가 소득 혹은 자산 운용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퇴직 전부터 월 3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만들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면 블로그 수익, 재택근무, 유튜브, 강의, 장문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소형 부동산 수익 구조를 고민해 보세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의 소형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리스크를 충분히 따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안전한 투자처에 나눠 배치하세요. 퇴직금 전부를 예금해 두는 것도 한 번에 쓰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적절히 나누어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 일부는 단기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노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수치로 체감해야 대비가 됩니다. 최소 203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현실적인 준비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입니다. 100세 시대의 65세는 이제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3035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단지 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서 보내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아갈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노후는 남 걱정일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처럼 정년까지 보장된 직업을 가진 분들일수록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매달 고정적으로 연금이 나오니 일단 생계는 유지되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정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1. 물가 상승은 연금보다 빠르다. 지금도 마트장을 보면 아시죠? 고기, 채소, 가스요금, 공공요금 다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부분 인상만 적용됩니다. 매년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요. 10년만 지나도 구매력이 확 줄어듭니다. 예컨대 지금 연금이 월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일 수 있어도 15년 후엔 같은 돈으로는 지금의 절반 수준도 유지 못할 수 있어요. 매달 나오는 돈은 고정되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2. 평균 수명은 85세 연금이 끊기는 시점도 온다. 공무원 연금은 종신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간병비, 병원비, 치매 간병, 시설 입소 비용 같은 것들이 연금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로 78세 어르신 한 분은 연금이 매달 나오지만 치매 진단 이후 4달 요양시설 비용으로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연금으로 다 감당이 안 됩니다. 3. 가족이라는 변수. 예측 불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주면 다행인데 취업 실패, 이혼, 창업 실패로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둘이 아닌 셋 이상을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손주 육아를 위해 며느리 대신 직장 생활을 시작한 70세 할머니도 계셨어요. 손주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조차 안 돼서요. 연금은 나 하나 살기엔 괜찮아도 가족 리스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솔직히 지금 당장 몇 억짜리 건물 하나 사두세요. 같은 말은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노후 자산관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략 1. 연금은 기초 생활비일 뿐. 생활비는 2갈래로 나눠라. 연금은 고정 생활비로 쓰세요. 전기, 수도, 보험, 식비처럼 매달 정해진 지출은 연금으로 커버합니다. 반대로 변동 지출은 추가 수입, 월 비상금에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자녀 지원, 병원비, 명절 비용 등은 다른 통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실천하려면 반드시 통장 분리가 필요합니다. 추천 분리 통장 구조, 연금 통장 생활비, 자동이체용, 비상자금 통장 6개월치 생활비, 취미여가 통장 나만의 소비, 미래소득 준비 통장 수익형 자산, 월 부업 자금. 전략 2. 퇴직금은 절대 한꺼번에 쓰지 말고 3분할 전략으로 나눠라. 퇴직금을 크게 3등분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생활안정 자금 30%, 예금, CMA 등 언제든 인출 가능한 자산으로 마련, 수익형 자산 40%, 배당주, 리츠, 월세 부동산 등에서 매달 1,03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이 생기도록 유연, 자산 30%,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해 단기 펀드, 환금성 높은 투자처의 보유. 이렇게 나누어 두면 갑작스런 위기에 휘청거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전략 3. 나만의 월 30만 원 부업을 시작하라.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부업이냐고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실제로 월 30만 원 부업을 유지하면 연간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병원비, 자녀 지원, 여행, 손주 선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예시, 독서, 후기, 블로그, 운영, 애드센스 수익, 지역 평생교육센터, 강사 주 1회, 월 2,030만 원, 중고거래, 리폼 판매, 네이버, 카페 활용, 시니어 유튜브 채널 운영,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기. 단, 처음부터 수익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소득, 구조 인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공무원 은퇴자는 특권층이 아니라 준비자여야 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왜 퇴직 후에 마트 계산대에 서야 할까요? 왜 매달 연금이 나오는 사람이 새벽 배달일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연금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버팀목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는 길고 불확실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공무원, 그리고 현실을 계산하는 은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작한다면요.